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심상치가 않죠. 오늘 10년물이 4.6%, 2년물이 4.28, 3년물이 4.3, 30년물은 무려 4.8%, 거의 5%에 이를 정도로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채금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미국 달러 인덱스가 109.35를 찍고 있어요. 이게 110까지 다음 주에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정도로 한동안 뚝 떨어져 있었는데 엄청난 지금 고점을 찍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자국의 통화, 원화, 엔화, 위안화, 유로화 모두 달러 등살에 밀려나가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달러는 2024년,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엄청난 블랙홀 현상을 일으켰죠. 세상의 모든 가치, 통화 가치의 가치라는 모든 가치를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 달러의 어떤 존재 가치를 거의 극강으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미국발 강달러 현상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가? 2025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1,500원에서 1,600원까지 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채금리의 영향도 있고, 이 달러 인덱스도 역시 시뻘건 그 지표, 시퍼렇게 변하기까지는 상당 부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 당연히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달러가 오르면 물가가 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바람에 실질 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은 상당 부분 가치 면에서 좀 후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러화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매파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미 연준 파월의 그런 어떤 공격적 발언들이 이어졌고요. 미국 경제 아주 단단합니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열될 수 있다. 인플레 현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공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나 속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관세 공약 때문에 인플레이션 충분히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약달러보다는 강달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나홀로 성장, 굉장한 어떤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그런 이름이 새롭게 등장할 정도로 2025년에도 아주 강력한 어떤 증시 기반 금융시장의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토대로 해서 굉장한 어떤 성장세를 이어나갈 가능성 높겠죠. 이런 어떤 이 미국의 추세를 향해서 IMF가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조금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어떤 경고도 하고 있는데, 달러 가치에 의해서 세계 모든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도 떨어지고 화폐 가치도 떨어진 그런 어떤 이 침체 국면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도 비껴나갈 수 없는 거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금융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오래 걸릴 것도 아니죠. 바로 자고 일어나면 고스란히 그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미국 경제의 성장은 고립일까 아니면 블랙홀일까? 2025년에는 고립적인 현상 없고요. 거의 블랙홀. 모든 세상의 가치를 다 미국 쪽으로 빨아당기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달러 대비 각국의 자국의 통화 가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궤적으로 볼 때 하향 추세로 자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는 폭등하게 되겠죠. 이런 영향 때문에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딱 갇혀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환율이 지금 1,500원 선에 좀 육박할 정도로 계속적인 어떤 환율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수입 물가 자체도 지금 석 달째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수출 물가 2.4%씩 지금 상승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원달러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엄청난 뭐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부동산 시장 특별히 뭐 모든 어떤 이 부가가치의 정점에 있는 그런 어떤 이 자산 가치 아닙니까?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어떤 세월이 많았는데, 이게 2025년에는 상당 부분 위험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고점에 머물러 있다가 이게 그냥 고스란히 붕괴가 될 수 있는, 와르르 붕괴될 수 있는 어떤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 상황, 한국 경제 상황의 평가를 보면 전적으로 뭐 2024년, 2025년 모두 뭐 하회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소비자 물가 역시도 뭐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 서로 상쇄되면서 2% 정도 근접하는 어떤 물가 지표를 내놓고 있지만, 이것도 조금 어려울 가능성 높아요. 2% 후반으로 가거나 아니면 3%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다는 얘기죠. 심지어 뭐 미국 CPI 역시도 그리 뭐 아주 안정적인 어떤 기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둔화가 됐다고 하지만 이번 달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 상승하는 또 궤적을 보이고 있고, 이게 예상치에 부합한 것이지만 앞으로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상당 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국내 물가 역시도 이런 영향 고스란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2%는 조금 보수적인 어떤 지표가 아닐까, 3%까지 충분히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전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 전망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3% 동결. 환율이 더 오르면 물가가 뭐 당연히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뭐 연초 2%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요소가 지금 한국 상황 속에서는 가장 큰 경제 리스크의 어떤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시장 역시도 뭐 13만 명에 밑돌 것으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기업 상황조차 지금 뭐 업황의 악화 때문에 신규 고용 인원을 뭐 확대해서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지금 뭐 국대 기업이라 부르는 뭐 삼성전자도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지금 주식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조금 선방하고 있는 편인데, 이것도 지금 뭐 감당하지 못하는 게 지금 워낙에 반도체 부분은 무한 경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장 큰 먹거리인 이 반도체 부분, 이 두 기둥, 삼성전자와 SK가 얼마만큼 2025년도에 확실한 성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향후 경제적 전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무려 물가 대비 28배. 이거 어마무시하죠. 이 비싼 고점에 걸려있는 신축,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정말 넘사스럽게 이제 도저히 이런 새로운 아파트에 접근할 지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평당 4,800만 원입니다. 대단하죠. 전국 평균 뭐 14% 정도 뛰는 그런 어떤 부동산 신축 시장의 분양가의 어떤 고점 랠리를 볼 수가 있는데, 이와 반대로 지금 구축 시장은 신축 시장과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자체가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거품 같은 이 고점이라는 빨랫줄에 매달려 있는 이 집값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죠. 그 빨랫줄은 바로 부채로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부분이 미국발 금융 대면화가 직격하게 되면 이게 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신축 시장의 이 상승과는 대조적으로 구축 매매가가 완전히 지금 하락 추세, 완연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부동산 114에서 내놓은 전국 아파트값 0.14%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요. 서울만 뭐 0.22% 살짝 올랐다고 하지만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이 지표는 0.0%, 00%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막대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 아주 높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만 예외하고 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서울도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하락, 이 장세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집값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부산 보세요. 지금 한 달 상간, 일주일 상간에 거의 뭐 3억, 2억 8천, 2억 8천, 2억 6천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롯데캐슬이나 LG 그리고 센텀, SK뷰 같은 경우는 뭐 부산에서도 그래도 브랜드 아파트로서 손색 없는 신축 아파트에 해당되는데 이 정도 파이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구 역시도 마찬가지고. 대구는 뭐 상당히 이 떨어지는 파이가 커지고 있죠. 유림, 노르웨이 숲 6억 9천 하락하고 있고요. 수성, 하이빌레 시티 3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레스트 역시도 3억 정도 하락하고 대부분 수성구에 몰려있는 이 대장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커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경기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군포, 김포, 성남, 평택, 양주 순으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미안 하이어스 역시도 3억 9천, 한강 신도시 스위첸 3억, 한솔마을 주공 4차 2억 9천 떨어지고 있고요.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 2억 8천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권도 상당히 집값 추이가 아슬아슬한 걸 볼 수가 있죠. 인천으로 올라와 보면 송도 중심으로 해서 송도 웰카운티 4단지 3억 9천, 해머로 월드뷰 3억, 에코 메트로 3차 더 타워 2억 3천 정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그러니까 벚꽃 피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방이 하락폭이 크면서 동시에 수도권과 경기권 역시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강남 부분에서 뭐 강남 불패, 강남 신화 이제 옛말 됐습니다. 뭐 떨어지는 폭이 10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아파트 집값은 상당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서 내리지만 시중은행 주담대는 여전히 지금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기에 뭐 하락한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발 국채 영향이 최대 변수로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주담대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 높아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러 강세 뭐 당연히 물밀듯 들어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 5.87, 변동금리는 6.34 정도 기록을 하고 있네요. 거의 뭐 6%대, 그리고 뭐 7%대로 가고 있는 주담대 전체 궤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포인트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대외 변수가 충분히 지금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부분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뭐 잘못 발을 담갔다가 딱 물려있는 자금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자금들은 이제 부동산 쪽만 꼭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가서 뭐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동학개미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2023년, 2022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데 이게 2024년부터 그냥 꼬르박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대부분 동학개미에서 이제 서학개미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자도 빠져나가고 증시 종목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국민연금, 뭐 코스피의 가장 큰 손 아닙니까? 국장 탈출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추세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하죠. 국민연금까지도 뭔가 손절로 간다면 코스피 시장은 2025년에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유출입 추이를 보면 지금 뭐 8월, 9월, 10월, 11월 뭐 합계보다 12월이 거의 뭐 38억 6천 달러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까지도 더해서 엎쳐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억 8천 12월 달 외국 주식 자금, 그리고 외국인 채권 자금도 12억 8천 달러 좀 순유출하고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도 이게 주식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 떨어지면서 채권을 연속적으로 랠리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도 좀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백옷, 평택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 대비 40% 이상 빠지는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회생 가능성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 위축, 똘똘한 한 채 더 몰린다고 하지만 이 똘똘한 한 채도 지금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것 자체도 지금 강남 부분에서도 지금 강남 불패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똘똘한 한 채로 뭐 아무리 추격해서 간다 하더라도 안전한 어떤 안전망을 걸 수 있을 가능성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이 고인 자본이 어떻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투매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요. 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다 보니까 결국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자본 가두리로 갈 수밖에 없다. 돈은 일단 이전에 은행에 파킹해 놓으면 은행이 이제라도 좀 뭔가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어서 이게 완전히 가버렸죠. 맛이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은행에 파킹하는 돈은 뭐 쓰레기에 가깝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회적으로 이제 그 자본을 빼서 뭔가 좀 회전시켜야 할 수 있는, 그래야 이 돈이 살아날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 쪽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 공식 밈코인까지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니까 나의 새로운 오피셜 트럼프 밈이 나왔다. 우리가 지지하던 모든 것을 축하하는 이 시기, 승리, 나의 매우 특별한 트럼프 커뮤니티에 가입하십시오. 라고 스스로가 지금 광고를 할 정도로 이 트럼프 오피셜 밈 코인이 10,000포인트 폭등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말에 딱 걸맞게 뭔가 새로운 밈 코인을 딱 던지면서 완전히 지금 금융시장을 판을 지금 새롭게 짜고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은 달러로 통화 가치의 블랙홀이 되고 있고 모든 자본을 다 끌어들이죠. 가상화폐로 통화 가치의 대변화까지도 꾀하고 있어요. 완전히 판사례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어떤 구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올드한 자산 시장, 특별히 한국에서는 아파트 시장은 거품이 꺼지고 어찌 보면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붕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뭐 단군 이래 최대 건축이라는 둔촌주공 지금 잔금 대출 3천억 더 푼다고 그러잖아요. 은행에서. 어떻게 해서든 대출 파이 늘려서 수익을 창출을 하려고 하겠죠. 은행 차원에서는. 총 6천억 규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5대 은행에서 뭐 올림픽 팍포레온 잔금 대출 한도가 1조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 늘어났다고 하죠. 총 3조 정도의 이 대출 자금이 필요하는데 아직도 1조 5천억 정도가 더 모자란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풀로 대출을 땡겨가지고 확실한 가치 장착을 한다면 집값이 기대만큼 오를 수 있을까? 지금 12월 달에 27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지금 22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뭐 5억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당 부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림픽 팍포레온 지금 최저가로 나온 게 지금 22억인데 지금 거래가가 22억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 거래가 역시도 지금 뭐 4억 이상 빠지는 것들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만큼 아무리 신축이라는 이 프리미엄을 갖고 있더라도 올림픽 팍포레온의 앞으로의 운명 그닥 그렇게 아주 단단하다라고 장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부동산은 앞으로 기대감만으로는 버티기에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될 수가 있다. 많은 한계가 실질적인 이 거래가 하락을 직면해 있고 세계 금융시장이 재편으로 해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은 부채 위에 기반한 가치라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대변화는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라는 커다란 리스크를 우리 두 눈앞에서 펼쳐 보이게 될 것으로도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 때문에 이 틈새 잘 살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심정으로 가신다면 좋은 기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부동산은 앞으로 기대감으로 버티기는 참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융시장이 재편되면
이 부동산 시장, 전통적인 올드한 자산 시장은 해체되고 재편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부동산은 부채 위에 기반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위험성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 한번 한국 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